네, 반갑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K입니다. 제가 기술 트렌드와 그 변화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임팩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설명드렸던 것은 무인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는 드론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건 직업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웹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작년에 중국에서 결제되는 그 현황을 보니까요. 처음으로 중국 내에 모든 결제에서 50%를 넘었는데요. 웹 결제에서 모바일 결제로 이미 전이가 됐다는 거죠. 중국에서 이미, 그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포털 업체들이 클릭하는 현황을 분석을 하니까 이미 웹이 아닌 모바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예전에는 뭐 어떤 컴퓨터를 켜서 거기서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모바일로 다 결제를 해버립니다. 예, 결제가 다 되고 카테고리 구분별로 해서 이미 비교 분석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웹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직업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모바일로 소설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자, 모바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기존 웹보다는 당연히 소설 같은 경우도 짧게 갑니다. 왜? 모바일로 서비스를 받으니까. 길면 일단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짧게 재밌게 소설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무려 500억을 벌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을.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설명드린 바는 웹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만 해도 국내 만화 시장이 1조 시장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조. 그래서 뭐 가장 잘하고 있는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요 급성장을 해가지고 말단 직원이 지금 사장까지 올라왔어요. 몇 년 만에. 왜? 엄청나게 이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성과로 인정을 받으니까 네이버 웹툰의 사장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인데 사장까지 돼버렸습니다. 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자 아까는 모바일 소설가가 나타났다고 했죠. 자, 모바일 웹툰 작가가 나타나면서 혹은 그냥 그거는 뭐 웹 버전이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웹이지만 지금은 모바일로 맞춰서 좀 더 컴팩트하게 적용되는 웹툰이겠죠. 근데 한 달에 버는 사람의 수입이 얼마다? 2,500만 원까지 이뤘다는 거죠. 예. 웹툰을 그리는 그 작가가 한 달 수입이 2,500만 원까지 시장이 형성됐다는 건 엄청난 인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직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시대가 혁명적으로 일으키면서 또 어떤 시대가 열렸다? 바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그것을 딜리버리하고 하는 것이 또 대표적인 하나의 직업 트렌드인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CJ ENM도 엄밀히 따지면 그런 또 업체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한다? MCN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멀티 채널 네트워크, 예, 약간 뭐 가방 업체랑 비슷한데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뭐다? 유튜브가 하나의 채널이다. 혹은 어떤 미디어가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온라인 방송이 또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채널들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거예요. 예전과의 패러다임의 특징이 뭐다? 옛날에는 1시간짜리, 2시간짜리가 통용이 됐지만 여기는 5분, 7분, 10분 이내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짧고 임팩트 있게, 그렇죠? 컴팩트하게 찍어서 올리면 그것이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또 그런 서비스하는 업체가 아프리카 TV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CJ ENM이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시장도 이미 선점한 플레이어들을 보면요, 무려 몸값이 8억에서 10억에 육박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 게임 방송을 통해서 혹은 먹방, 소위 말하는 먹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요리를 하면서도요, 또 수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5년, 10년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앨범을 냈다면 이제는 아이폰녀 대표적인 김여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폰을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걸로 100만 히트가 나면서 바로 SBS에 앨범을 내서 노래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시대가 펼쳐지면서 여러 가지 직업 트렌드가 변모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바일 소설가, 그리고 모바일 웹툰 작가, 그리고 1인 미디어 시대를 열으면서 그 시장이 자꾸 확장되고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젊은 층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로보틱스 디바이드 혹은 디지털 디바이드랑도 약간 좀 연장선입니다. 그건 뭐다? 디지털을 선점한 자가 디지털을 선점하지 못한 자와의 소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로보틱스 디바이드 같은 경우는 90대 10%라고 했죠. 예, 로봇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90%의 소득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10%다.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90대 10%의 소득을 가져가는데 자, 1인 미디어, 이 MCN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기존에 그 평균 직장인들의 뭐 월 수입이 뭐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500만 원까지 이르고요. 그다음에 아까 8억 10억이면 월로 환산하면 6천만 원, 7천만 원을 버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인사이트를 드리면서 직업 트렌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뭐 무인 자동차라든지 공유의 경제라든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다? 이런 트렌드를 잘 포착을 해야 없어질 직업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예를 들면 초중고에 이르는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이런 트렌드를 포착을 해야 나중에 예를 들면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2015년부터 동시통역사가 사라진다라는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바일이 통역을 해주거든요. 예. 일본 NTT사가 나온 그 전화기를 사용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통화할 때 일본말로 통화를 하면 그게 한국말로 바로 번역이 되는데 90%의 정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모바일을 통해서 한국정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앱을 활용하면요. 3개 국어가 90%의 정확률로 바로 통역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 패러다임에서는 없었던 직업군들이 생겨난다는 점과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 또 로봇 산업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사무직과 생산직 이런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전반적인 어떤 기술의 흐름과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